안녕하세요. 퓨처 아카데미 황태규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다니고 있는 퓨처 아카데미 1주년 맞이하여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 성장과 마인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라 지루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은 책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루 1%, 공부 설치, 그릿, 기획의 정석, 어젯밤 꿈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들, 총 4가지 책입니다. 하루 1%, 15가지의 자기계발로 나뉘어져 있으며 하나같이 다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행동과 생각을 말해드리자면 무엇이든 작게 나뉘어서 실천하기로 제가 가장 현재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전 현재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것이 제 목표인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아무리 제 자신을 통제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하루 1%를 생각하며 계획을 짜봤습니다. 무엇이든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를 나누는 작게 나누기. 작게 나눈 것들 중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즉시 실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공개 선언과 자기 나름대로 정하여 그때까지 달성을 하는 데드라인까지 총 4가지를 섞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책인 공부 철칙에서 제가 배울 점은 공부법입니다. 337 공부법이라는 3착각, 3학습법, 7인출. 이것 중 저는 인출 부분을 제일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니 어휘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어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르다 보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몰랐던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쓰거나 듣고 쓰거나 단어 시험을 보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서 인출을 통하여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고 모르는 것을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릿.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이 그립과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간관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미엘린까지 저는 제가 어떤 일을 보다 더 견디는 마인드를 이 책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받는 스트레스는 성장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가 내가 좀 더 실력이 좋게 해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여기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도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에 비해 다음 제가 본 책은 꿈에 대한 책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못하기도 하지만 항상 꾸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새롭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더 뚜렷한 방향을 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책은 기획의 정석입니다. 책을 읽고 난 후 저는 포맷과 육하 원칙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는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동 덕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저희는 여행도 같이 병행합니다. 여행은 넓은 세상 속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가고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들이 저희의 생활과 일에 연결이 되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행은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편견을 깨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 중국 여행을 통해서 교양 있게 행동해야 하고 무엇이든 알고 보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작품의 스토리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이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배려라는 것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는 것 또한 배려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남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시켰는데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말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밖에도 상대방이 미안하게끔 행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의 장군 중 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사들과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심지어 병사들의 고름도 직접 빨아준 장군이었습니다. 이 병사의 고름을 직접 빨아줌으로써 병사는 장군에게 미안해지게 되고 이를 갚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 전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년 동안의 교육을 통한 제 사고방식의 변화와 느낀 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꾸준히 하면 실력이 는다는 것. 두 번째, 표정이 좋은 사람에게는 더 호감이 가기에 표정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세 번째, 큰 손해가 되지 않는 점에서 상대를 도와줘야 하는 것. 네 번째, 내가 무엇에 부족하고 누가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다섯 번째, 앞으로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인공지능을 더 포함시켜야 하는 것. 여섯 번째,
앞으로는 더 큰 빈부격차가 있을 것. 이상으로 퓨처 아카데미의 황태규였습니다.